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청와대 인사가 있었죠? 수석 3자리 비서관 몇 자리가 바뀌었어요. 아마 비서관 몇 자리는 추가 인사가 날 것 같고요. 그러면 행정관급 연쇄 인사도 있을 겁니다. 때가 됐어요.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넘었고 전국 단위 선거도 끝났고요. 네. 수석 인사부터 소개해 주세요.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 교체 눈에 띄죠. 현 정부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가 소득주도 성장 아니겠습니까? 여기 대해서는 두 가지 논쟁 지점이 있어요. 기조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잘못됐다, 이런 이제 논쟁하고, 기조는 괜찮은데 지금 성과가 제대로 못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후자 쪽입니다. 예. 후자라고 해도 성과가 제대로 못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번 인사는 그것에 따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경제수석이 누구에서 누구로? 홍장표 경제수석,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인데 아주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이른바 저작권자로 꼽히고, 그 자리에 들어온 분은 윤종원 OECD 대사인데, 이 말이 대사지 OECD 대사는 원래 경제 관료들이 많이 했어요. 예. 홍 수석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에 신설된 소득주도 성장 특위위원장으로 옮겼는데 사실상 경질로 보고 있고요. 윤종원 수석은 행정고시 27회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IMF 상임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경제관료 중에서는 최고 에이스로 꼽히는 인물이에요. 예. 거시경제 전문가고, 근데 이제 시각에 따라서는 그게 약점일 수 있는 거죠. 청와대가 개혁성이 떨어지고 관료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장하성 정책실장 중심의 개혁적 학자 그룹들하고 호흡이 맞겠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개혁적 학자 경제수석에서 정통 관료 출신 경제수석으로. 그렇죠. 이건 관료 쪽으로 헤게모니가 좀 넘어간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자리 수석 자리가 눈에 띄는 게요. 예.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이 수석으로 승진을 했는데, 정태호 수석은 정치인 출신인데 정책통이에요. 아하. 이해찬 의원 보좌관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무비서관, 대변인 정책조정, 기획조정비서관을 지냈고, 현 정부 청와대에서도 정책기획비서관을 지내면서 정책 전반을 이렇게 아우르고 있었거든요. 예. 게다가 문 대통령 직계 인사로 꼽혀요. 예. 결국은 관료 출신의 윤종원 수석하고 이제 정무적인 강점이 강한 정태호 수석이 어떻게 호흡을 맞추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예. 청와대 경제 파트는 잘 되면은 양날개를 쫙 펴는 거고, 못 되면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게 되는 거죠. 기존에 바뀐 일자리 수석은 관료 출신이었나요? 그렇죠. 반장식 수석이 이제 관료 출신이었죠. 그러니까 한 자리 경제수석은 학자 출신에서 관료 출신으로. 네. 반대로 일자리 수석은 관료 출신에서 정무형으로. 예. 뭔가 좀 그것까지 고려한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또 한 수석은 뭐가 바뀌었습니까? 사회혁신수석 자리가 시민사회수석으로 이름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었어요. 현 정부 들어가지고 사회혁신수석 자리가 신설되고 하승창 수석이 그 자리에 갔는데, 그때 컨셉은 이런 거였습니다. 원래 시민사회수석이라는 게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 제야 시민사회하고의 창구였는데, 네. 좀 확장시켜서 사회적 일자리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쪽 이제 시민사회 혁신을 좀 더 추동하고, 이걸 이제 정부 안으로 끌어들여라. 예. 이런 것이었는데, 이게 결국은 또 일자리 잘 안 늘어나는 거하고 좀 같은 맥락이 돼가지고 아하. 큰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 근데 사회적 일자리 같은 거야말로 1년 안에 금방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쉽지 않죠. 그렇죠. 어쨌든 성과가 별로 없다 보니까 도로 시민사회 수석으로 바뀌었다.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인데 경실련 기획실장 지냈고, 이분도 시민운동 한 30년 하셨어요. 그렇죠. 정치권에 들어온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이 들어왔어요. 네. 혁신과 통합이라는 그때 조직이 생겨가지고 민주당하고 합칠 때 거기 상임 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당장 이제 라돈 침대 파동이나 예멘 난민 문제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포인트 하나가 이 수석이 남북 교류 경험이 풍부해요. 시민단체 있을 때부터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쪽에 상당한 역할을 맡지 않을까, 이런 아하. 관측들이 있습니다. 경제, 일자리, 시민사회 네. 세 수석, 그다음 비서관 자리도 일부 바뀌었죠. 눈 밝은 분들은 이쪽에 주목하는데, 1부속 비서관의 조한기 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자리를 옮겨갔고, 송인배 부속 비서관, 부속실장이 정무비서관으로 갔어요. 자리를 맞바꿨습니다. 네. 의전비서관에는 김종천 현 청와대 비서실장 선임 행정관이 승진 임명됐는데,
참여정부 때 생각이 나는 게요. 그때 보면 비서관급의 풀이 있었습니다. 천호성, 윤태영, 그리고 아까 이제 수석이 된 정태호 비서관급 인사들은 대변인, 국정상황실, 의전비서관 이런 자리를 돌아가면서 맡았거든요. 돌아가면서. 예, 대통령이 신임할 만한 허리 역할을 하는 인물들. 예, 예. 현 청와도 비슷한 컨셉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조항기 이번에 이제 1부속실장, 송인배 부속실장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옮겼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이렇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비서관급 인사들이 쫙 중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게 상당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김종천 선임 행정관이 의전 비서관이 됐는데 김종천 선임 행정관은 말하자면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의전 비서관으로 승진한 거는 임 실장이 파워맨이다. 그렇군요. 이걸 증명한 거죠. 네, 네. 송인배 비서관은 그 드루킹 때도 이름이 나왔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부속실장 자리에 있는 건 좀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아닌가. 어찌됐건 특검 수사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 정무비서관으로. 네. 근데 과연 또 이제 정무비서관이라는 자리는 야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맞겠냐. 글쎄요.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네. 개각도 곧 있겠죠? 자, 청와대 개편, 개각, 전당대회 이렇게 여권의 인적 배치가 줄줄이 이어지는 겁니다. 개각은 청문회 대비도 필요하고 청와대 개편이 그나마 제일 손쉬우니까 먼저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개각도 준비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무총리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네, 오늘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후 당정청 전면 개편의 시작.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